자, 입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의도와 방향과 질서에 맞게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것이 지문 독해의 주였어. 맞죠? 의도라는 건 문장이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방향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이 가져다 주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문단과 문단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구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 맞아. 그래서 각각의 해야 될 작업들을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 대신 이거야. 우리는 의도를 통해서 방향을 배웠고 방향들의 결합이 곧 질서야. 그지? 입론이라는 책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총론에선 그럼 뭘 배우냐? 이제 총론이거든요. 이 총론에서 무엇을 배우냐라고 한다면 다시 가랍니다. 그렇다고 문장을 다시 가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어떤 구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 구조들로 말미암아 그 구조들로 하여금 평가원이 말하고자 하는 글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할 일은 이제 이 글 전체의 핵심, 이 전체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도 말고 글 전체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대신 이걸 무슨 논술도 아니고 한 줄로 요약하시오 해가지고 한 줄로 요약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그지? 그 대신에 최소한 요게 지금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이 지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총론의 목적지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냐? 즉 총론에서 배울 내용의 핵심과 세부거든요. 이걸 왜 해야 하냐? 이 핵심을 알아서 뭐 하냐? 아주 단순 명료해요.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핵심으로 구성되거나 핵심과 핵심을 결합하거나 핵심과 세부를 결합합니다. 다시.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핵심을 내거나 핵심과 핵심을 결합하거나 핵심과 세부를 결합해서 냅니다. 즉 핵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야. 베리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알아내야 하는 게 좋지.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핵심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총론에서부터는.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 요런 곳에 있겠죠. 1문단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자, 1문단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자? 빡세게 읽자라는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빡세게 제대로 잘 읽자. 왜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문단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깔아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텐데, 그지? 앞으로 우리 이러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지하철 노선도를 깔아주는 거야. 노선 정보를 깔아주는 거죠. 야,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야? 적나라의 현실 문제가 구체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뭐예요? 좀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쭉. 그러니까 1문단이 뭐가 되는 거야? 야, 이 한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정거장 갑니다 라고 그 목적지까지의 어떤 노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구체적으로 밟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1문단은 빡세게 읽는데 선생님 그 빡세게 읽는다는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도, 방향, 질서에 맞게 글을 읽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장 단위로 읽어지고요. 문장과 문장을 협력해서 읽고요.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구조, 우리가 배웠던 구조 뭐가 있어요? 대비적 구조, 문제 해결의 구조, 과정의 구조, 그 다음에 양적 관계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 잠깐 스탑. 여기서 요거 배웠네요. 그죠? 요게 핵심이라며, 그죠? 자, 1문단을 통해서 1문단을 빡세게 읽고 거기서 의도, 방향, 질서를 파악하는 거 응당 당연한 것. 오케이? 그러면서 노선 정보를 판단하고 그 뒤에 있는 것과 연결하는 것까지 알겠어? 첫 문단에 깔아놓는다고. 우리 어디 갈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과 함께 협력하면서 글을 읽어야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1문단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핵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한 요 과정할 때 얘기했던 요 놈이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현대사회의 지문들은 문제 해결이 핵심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글을 쓰는 목적과 의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인문 지문이 수능 지문에서 한 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지문이 이제 자주 나오거나 법, 경제 혹은 과학기술 지문이 자주 출몰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인문 지문이나 이런 지문은 문제를 제기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지문 등의 어떤 그런 학제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싱이 있어요.
현대사회는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 현상들을 해결하는 데 포커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거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기억나? 이건 구조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다? 문제를 문제로 뭐한다? 인식한다. 헤이 이거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야. 혼란, 논란, 부작용, 과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지문 내에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적나라한 현실 문제는 왜 생겼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귀족들이 난리쳐서 그죠? 귀족들이 권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해결책은 그것에 따라서 권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그 약화시키는 방법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 해결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이런 행동 요령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문제화시키는 거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는 움직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평가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집중 탐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패스해. 그냥 배경 지식일 뿐이야. 그냥 패스. 배경 정보일 뿐이야. 넘어가. 하지만 내가 뭔가 문제화를 시켰는데 이걸 평가원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건 문제, 논란, 혼란, 문제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기술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바로 하고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 우리 인간은 사물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대답을 바로 안 해주고 지우개 줘봐. 여기 어떤 지우개가 있다. 이런 딴소리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러면 오히려 핵심이야. 바로 대답 안 해주잖아. 글 전체 끌고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지우개 네 머릿속에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지우개를 기억하고 있어. 너 죽을 때 이 파란색 지우개가 버렇게 생각나고 네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돼. 근데 내가 갑자기 이 지우개를 찢었어. 지우개를 찢어? 지우개를 갈랐어. 반으로 쪼갰어. 그러면 네 머릿속의 지우개는 온전한 지우개겠지만 이미 그 지우개의 속성은 변했죠. 근데 너는 그 지우개가 뽀개진 걸 못 보면 그럼 네 대가리 속의 지우개는 계속 그 지우개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인간은 결국 총체적인 인식이 불가능해. 네가 유대종을 관념으로서 기억해. 그 관념은 오래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10년 뒤에 내 나이는 46이라고. 그러면 10년 뒤에 유대종은 하얀 재가 될 수도 있겠지. 10년 뒤 정도면 하얀 재가 돼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몸 상태라면 10년 뒤면 하얀 재가 될 확률이 높죠. 속성은 변해버렸는데 네 대가리 속의 유대종은 계속 귀엽고 잘생긴 유대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딴소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뒤에 있고 그것을 좀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이라는 건 무엇이다? 바로 1문단에 주로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언제나 모든 것은 단정적일 수가 없어. 1문단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개념 정보를 후다다닥 깔아놓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빡세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1문단은 핵심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야. 핵심이거나 핵심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핵심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야. 그러니까 1문단은 무조건 빡세게 어떻게? 의도에 맞게, 방향에 맞게, 그리고 구조적인 질서에 맞게 읽어주는 게 맞지. 그리고 문제 해결은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를 인식한다. 원인을 떠올리고 네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문 내에서 있으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나아가겠죠.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핵심이고요. 그러면 자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근데 막상 내가 또 찾아보려니까 핵심이 잘 안 잡혀요 라는 학생들이 또 존재합니다.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글 전체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핵심을 잡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목적과 의도 이런 걸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세요. 세부가 아니면 핵심이겠죠. 전체 글이 결국에는 핵심과 그것을 꾸며주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세부가 아니면 핵심이겠지. 그럼 세부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세부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개념, 예시. 좀 빨간색으로 써줄까요? 하얀색으로 써줄까요? 무슨 상관이지 그게? 자, 개념, 예시,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 개념적인 측면 그리고 예시적인 측면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세부 정보가 되는 것이죠. 맞죠? 결국에는 이런 세부 정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의 터널, 예시의 터널, 과정의 터널을 지날 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서 글을 읽는다. 알겠어? 자,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 개체성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개체성의 조건요. Hey human. 그 개체성의 조건요. 유기적 상호작용과 강한 인과성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근데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얘기를 하면서 그 세포의 하나의 개체의 조건 그것은 바로 강한 인과성과 유기적 상호작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세포를 데려오는 거잖아.
그 세포의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개념의 터널을 지날 동안 핵심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핵심은 기억하고. 암해봐세요. 원핵 생물입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처음 하는 얘기인가? 아니죠.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자, 예시가 나올 때도 있었어. 붕당은 싸움, 이해에서 생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깨빵이 나옵니다. 갑자기 10명이서 한 그릇에 밥을 놓고 격전을 벌여요. 예시가 나오죠.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지. 맞죠? 과정은 한 문단에 있을 때. 문단 하나 있을 때가 있어요.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분성명제다. 얘네가 왜 분성명제냐? 얘네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얘네는 왜 동의적 표현이냐? 바로 대체 가능. 그죠? 리플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는 왜 대체 개념 가능하냐? 그럼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성명제에 의존하는 순환론에 빠진다. 뭔 소린지 진짜 하나도 씨야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분성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성명제를 끌어오는 거, 증명해야 될 대상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결국에 뭐야? 아, 순환론에 빠진다. 즉 분성명제에 대한 접근은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과정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과정은 어떻게, 우리 과정도 기억나? 과정도 이런 얘기 했는데 과정은 슬래시를 하세요. 넘버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러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정에 뭘 떠올려라? 목적을 떠올려라 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인문지문이나 소설지문, 인문지문이라든지 문학지문들에 있어서 과정들이 막 나왔었잖아. 그지? 우리 문학총론 할 때 돌다리에서 아버지 설득하는 거 그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득할 때. 근데 그런 거 떠올려 보면 그런 과정의 목적을 기억하라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왜 나왔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떠올리는 거 맞지? 이해돼? 네. 그거란 말이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대비라는 거 할 때 생각해봐. 우리 심신 이원론 지문 했었죠? 이원론 뭐가 있었어? 상호작용론, 부수현상론, 평행론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 다 부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이론론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3년도 수능 그 지문을 읽을 때 이원론과 이론론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로 끝나면 그건 굉장히 그냥 부실한 거야. 정보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곱하기를 막아주는 방법은 정보를 연결하는 거야.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통해 이론론을 얘기하는구나. 포퍼 콰인 지문이 있어요. 방금 했던 분석명제가 포퍼가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등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석명제 그딴 거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콰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둘이 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퍼를 통해 콰인을 설명하는구나라는 그런 경중을 따져준다. 기억나? 그건 여기서 있었죠. 잘 들어. 그러면 안 돼.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까지 대비하라. 그지? 그리고 뭘 따진다? 공통점을 따진다. 그리고 뭐가 있다? 대비 속에 뭘 따진다 얘들아? 경중을 따진다. 기억나? 방금 이게 경중이야. 경중 알겠어? 결국에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 가벼울 경자, 이 대비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중한 것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연결하면서 읽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읽는 거지. 이렇게 읽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과 세부는 세부를 통해서 핵심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일문단과 문제 해결이 그 핵심일 확률이 높으므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읽자. 그리고 개념 예시 과정의 터널을 지날 동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것이 무엇인지 못 찾아도 괜찮아. 개념 예시 과정이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지. 이 생각만 가져도 너는 레벨업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대비 속에 항상 대비가 경중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양쪽을 대등하게 갈릴 수도, 비등하게 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반대항을 통해서 본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대종과 강동원이 쪼개졌어. 근데 결국에는 뭐냐, 나눠졌어. 그리고 대비를 해. 근데 결국 유대종을 위한 지문이었던 거야. 그럼 강동원은 뭐가 된다? 보조제가 된다. 알겠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봐.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문,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이게 바로 평가원의 마인드를 확립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해본다.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아마 마르고 매일 세 지문씩 뭐 짝수 모시기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이 2015학년도 수능 그거 아니야. 그거야. 그 신체호라고 하는 그것을 한 4-5번은 풀었을 텐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선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답기억에 의존하면 잣대입니다. 자,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30초 남았다. 자, 이제 보자. 같이 보자. 조금 느낌이 달라져, 그죠? 약간 좀 더 어렵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독해, 오케이? 네가 할 수 있는 독해를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이 네가 지금 현재 너의 능력상으로 할 수 있는 독해만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독해 정도 수준에서는 요거 4개 정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요때 수능보다 현 수능은 훨씬 어려워졌어. 지문의 난도는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훨씬 어렵다고, 문제가. 지난주에 더 어렵지 않았어? 지난주에 개체성 지문이 훨씬 어렵지 않았니? 네. 그러면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독해 수준으로는 더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면 네가 했어야 하는 독해, 해야만 하는 독해도 얘기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졸면 안 된다. 거기다가 네가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 할 수 있는 독해도 얘기해주는 게 좋겠지. 거기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네 입장에서는 투머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야. 요 정도는 궁극적으로 수능의 그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소화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 알겠어요?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걱정할 필요 없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신체호라는 워딩이 더럽게 맞네, 그죠? 그러니까 신체호가 메인이야. 두 번째 문제 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문에 나오면 신경 써야겠다. 3번 선지가 길어요. 선지가 길다는 건 뭐야? 뭔지 모르겠어? 문장들이 연결된다는 거야. 하나의 문장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의도 방향 질서 중에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결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만 깔아놓고 1문단 스타트. 1문단 어떻게 읽는다? 얘들아, 1문단 어떻게 읽는다? 빡세게, 알겠어? 네. 지금 내가 중간중간 하는 필기들은 모조리 다 싹 다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서, 혹은 왼쪽 단 밑에 보면, 오른쪽 단 밑에 보면 빈 공간들이 좀 있죠? 거기다 쓰면서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역사가 신체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신체호는 누구야? 역사가야. 역사에 대해서 논하겠죠. 신체호가 정의한 역사는 뭐야? 우리 신체호 중요하니까 왜요? 우리 첫 번째 문제도 다 신체호잖아. 그지? 워딩이. 이거의 메인 화제, 대화제어는 신체호야. 신체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투쟁 과정이다? 아와 비아라는 것들의 투쟁 과정이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역사란 이런 것이야. History is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 오케이? 자, 근데 너는 아직 맨 처음 읽었을 때 생각해봐. 생각도 안 나겠지만 아와 비아가 뭔지도 몰라, 그지? 얘네가 싸운대, 그지? 하나 더 가. 벌써 주면 어떡해? 하나 더 가. 과정 포인트 잡아. 과정 포인트 잡아. 내가 1문단을 빡세게 읽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 의도? 방향? 질서에 맞게 글을 읽는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의 질서 중에 뭐가 있어, 우리? 분명히 과정이라는 질서가 있었잖아, 그지? 그럼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신경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와 비아가 맞짱 뜨는 게 한 장면만 있진 않을 거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해돼? 1문단을 빡세게 읽는 거 안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과정이구나. 한 편으로 안 끝나겠구나. 1부로 안 끝나겠구나. 1부, 2부, 3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네, 좀 더 보자. 그가 누구야? 지시어 잡아. 누구? 신체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 우리 무장에서 투쟁하자라고 했던 독립운동가래, 그지? 그러니까 독립투쟁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생각 지시어 잡아, 끌어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의도 방향 질서 중에 방향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역사라는 것보다 아와 비아가 투쟁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하고 난다. 구문적인 이해가 나왔죠? Looks right, but. 여러분, 영어의 구문론이 발달해 있는데, 영어의 구문론이 더 발달해 있는데 한국에 구문이 없진 않아요. 한국도 구문이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럼 강조 포인트 잡을 때 용이하겠죠. 봐봐. looks like but.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긴 하고 난다. 하지만 이라는 건 뭐야?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투쟁만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건 다시 구문을 생각하면 not only but also B 구문이랑 비슷하죠 또. 그는 투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 이런 구문이야. 그래서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해서 도의 포인트를 잡아. 만이나 도 같은 보조사에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뭐뭐만이 아니라 뭐뭐도 역시라는 구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의 사상적 측면에서 투쟁뿐만 아니라 모두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연대도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어? 알겠어? 근데 뭐의 연대야? 식민지는 뭔지 알죠?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 그치? 그런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는 뭐야? 여러 나라를 차지한 그런 어떤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는 국가에서 먹어버린 그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들과 내 연대를 지향하게 됐다. 이미 노선 정보 다 깔아버린 거야. 그죠? 야, 씨, 이런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아마 좀 더 구체화되겠죠. 앞으로 한 티역부터 어디까지 몇 정거장입니다까지만 얘기해주고 이제 밟아나가는 건 네 몫이야. 자,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투쟁과 연대, 그죠? 병렬이죠, 그죠? 그럼 투쟁과 연대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모순되지 않는 요소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 그지? 투쟁하면 투쟁이고, 야,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투쟁하거나 연대하거나 둘 중 하나지. 투쟁하면서 연대한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좀 힘들다는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가 뭘 알아야 된다?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자, 스탑. 개념은 핵심이야, 세부야. 세부였잖아. 그럼 악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 필요하다. 우리가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려면 CDS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그 뒤에 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건 필요 조건, 즉 선행 조건이야. 우리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구름이 먼저야, 비가 먼저야? 뭐 이건 질문이라고 하는 뭐가 먼저야? 구름이 먼저 있지. 그다음 비가 내리는 거고. 그러지 마. 커피를 마시려면 원두가 있어야 되지. 그럼 뭐가 먼저야? 원두가 있어야 커피를 만들어내죠. 순서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는 악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체호가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은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다 밑줄 쳐.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줄을 치라고. 왜? 이게 의도잖아.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 목적과 의도잖아. 우리의 목적과 의도는 신체호는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세부 정보, 악개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알겠어? 그럼 나한테 배웠던 거 기억해.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그럼 네가 악개념에 매몰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악개념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악개념이라는 구간을 통해서 요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면 돼. 알겠어? 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독해 얘기해줄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첫 번째, 지금 개념을 통해서 얘 얘기하겠구나. 순서 잡기 정도는 되지. 얘가 먼저고 얘 나중. 그리고 봐봐, 세부와 핵심이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어? 지금 딱 네가 할 수 있는 독해는 요 정도겠죠. 혹은 연대도 강조했대. 요거. 그러면 여기까지. 투쟁 플러스 연대까지. 오케이? 야, 투쟁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대. 그럼 둘 다 강조한 거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을 거고. 순서를 잡자면 개념을 통해서 이거. 오케이? 이게 세부, 이게 핵심. 여기까지 했을 거야. 맞지? 하나 더 간다. 네가 해야 할 독해야, 지금부터는. 투쟁이 중요해, 연대가 중요해. 다시 봐봐. 이걸 놓치면 안 돼. 병렬도 대비고 대비면 경중이 있을 거야. 다 있는 건 아니야. 완전 상반된 항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건 뭐야? 연대죠. 생각해봐. 아주 쉽게 얘기해줄게. 자, 야, 니네가 맛있는 그 팥빙수 집을 내가 알아냈어. 팥고당? 몰라요? 그거 미친 수준이던데? 감동했어요. 남자 선생님 둘이 먹었거든. 양승진 선생님이랑 둘이 먹었는데 감동했어요. 맛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들이 팥고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알아? 야, 그 공부 잘하던 유대중 있잖아. 알고 보니까 싸움도 잘한대. 진짜. 야, 웃겨? 이거 안 보여? 이거 줄넘기야 이거. 자, 그러면 진짜예요. 공부는 당연히 잘했지. 나 어떻게 틀린지 잘 몰랐어. 틀리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 내가 일부러 문제를 틀리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가 2등이었고 내가 1등이었거든. 나를 맨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다가 내가 더 틀린 적이 있어요. 다른 문제를 일부러 틀렸어. 그 정도로 내가 그랬었어. 공부 잘했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싸움도 잘했거든. 지금은 완전 배불뚝이 아저씨지만 옛날에는 48kg에 허리 21.5 태권도 3단 거기다가 시도에 나오는 시범단이라고 있어요. 내가 시범단이었어. 놀랍게도 다 사실 개주였고. 씨발 이게 웃겨? 빨랐어. 100m 13.5 존나 빠른 거야. 거기다 학대 당한 게 아니라 축구 학교 대표였어. 학대. 내가 니들처럼 물렁물렁한 줄 아냐. 장난 아니었다고. 라고 한다면. 자,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어디야? 니들 공부 잘한다? 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야. 이미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투쟁만을 강조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통념이야.
신체 보고 투쟁을 강조해. 투쟁만을 강조한 건 아니지만 팩트는. 근데 어쨌든 투쟁을 강조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약간 통념에 비슷한 건데 우리 사실 신체가 놀랍게도 연대도 강조하더라. 그러면 포커스는 연대에다 맞춰야 돼요. 알겠어? 이런 독해를 안 하면 정보가 다 터져. 앞으로 이거보다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정보가 터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중을 따져주면서 읽어요. 차원킹이 된다고. 오늘 얘기했던 거.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예. 왜 이게 중요한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신체호의 사상에서 아란. 잠깐만, 뭐가 등장해요 이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난 그래서 이 문단을 시작할 때 가로를 쳤어. 가로를 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세부라라는 얘기야. 난 기억할 거야? 연대를. 알겠어? 자, 신체호의 사상에서 아란. 아 개념 나옵니다.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슬래시. 동시에 병렬이죠. 나를 자각하는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하. 비하가 누군지 나옵니다. 아가 누군지도 나오고요. 아는 자기 자신이었어. 우리가 첫 문단에 아를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래. 그리고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비하와 마주선 주체인 나야. 첫 번째 아는 뭐야? 나를 자각하는 나.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나와 상대하고 있는 비하를 통한 나. 알겠어? 비하는 앞으로보다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또 나왔어. 자각 또 나왔어. 자각 또 나왔다. 그죠? 이 문단에 초입에 얘기했던 자각이 또 나왔어. 같은 단어야? 유의어. 야, 대표이사는 1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된다. 이처럼 1인 주주가 대표 기관이 되면 그러면 비슷한 거였잖아. 그지? 이런 연습 해줬었잖아. 같은 단어를 기점으로 만들어내는 유의어. 즉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은 결국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그것을 얘기함이고 또한 또 병렬이잖아.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을 지니는 것은 바로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와 마주선 주체성을 얘기한 거죠. 정보가 4개가 아니야. 지금 문장이 지금 이 두 문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4개가 아니라 사실 2개야. 첫 번째 상대성과 두 번째 상대성이 끝이라고. 정보가 4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각하는 나, 비와 마주선 나, 상대성 1, 상대성이 4개가 아니라고 2개라고. 알겠어? 이걸 잘 처리하려면 결국 인문지문은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 정보량이 많아. 과학기술 지문은 문과 애들이 싫어해. 왜? 지가 모르는 게 계속 나와. 그래서 3문단 정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 그만해. 나 앞에 2문단도 이해 못했단 말이야. 이과 애들은 뭐야? 뭔 소리야. 이과 애들은 과학기술은 상관없어. 근데 철학 지문만 보면 뭐라는 거야. 이거랑 두 번째 생각. 이건 이과적인 생각이죠. 왜 하지 이거? 그래서 왜 하고 있지 이걸? 아무 실용성 없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너 평가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지 뭐. 평가원에 의해서. 그지? 근데 결국엔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은 밀려오는 객관적 정보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인문 지문은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는 거야. 패러프레이징은 결국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바로 한 문장의 같은 단어 정도는 받아주셔야 돼. 알겠어요? 유의어로. 우리 2가지 배웠어 지금. 나를 자각하는 누구나 되는 나. 그 다음에 상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나. 야, 네가 너임을 알려면 거울을 보면 되죠. 그죠? 그게 너잖아. 그지? 두 번째. 너가 너임을 알면 네가 공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아? 주변과 비교하니까 나오는 거야. 등급이라는 건 주변과 비교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잘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생긴 걸 난 알아. 근데 어떻게 아냐고? 내가 넷플릭스를 보거든. 내가 넷플릭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 내가 그 서열을 정리해봤어. 누가 제일 잘생겼나 서열 정리해보니까 1위는 강동원이었어. 2위가 현빈이더라고. 내가 다 봤어. 전후 취점 받고 우리 문학총괄 때 오늘 전후 취점 할 거야. 내가 똑같이 연극해줄게. 그 다음에 똑같지만 똑같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농담이고 두 번째는 불시착 사랑해. 거기 현빈. 그 다음에 원빈. 그 다음에 고수. 그 다음에 도깨비. 거기 뭐 괜찮게 생긴 사람 하나 나오던데 공유. 그죠? 근데 조연이 잘생겼더라 거기는. 이동욱? 나쁘지 않았어. 6번째. 자, 그렇게 줄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 김수현까지. 별에서 온 그대를 뺄 수 없습니다. 자, 브라운관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다음에 나더라고. 봐봐. 잘 생각해봐. 지금 몇 명 끄덕거리고 있어요. 남자애들 존나 웃기게 지금. 여자애들은. 그렇잖아.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주연급은 나보다 잘생겼더라고. 근데 조연급은 이동욱 빼고 다 아니야. 내가 내가 확실해. 그래서 나는 내 서열이 8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야, 내가 한낱 강사인데 저 유명한 저 넷플릭스에서도 서열이 8이면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잘생긴 거 맞지? 그 상대성이야. 자, 이해됐죠? 넘어갈게. 뭔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지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신재호는 이해는 됐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꼭 Q&A를 질문해 드리세요. Q&A나 인스타나 이런 걸로 질문해 드리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꽤 많어. 매년 들어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의식 과잉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 설마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하겠니?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밑줄.
위해잖아, 위해. 목적이야. 신채호는 이러고 싶은 거야. 조선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사실 근데 악개념과 조선민족의 생존 발전은 아직 뭐가 관련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밑줄을 쳐놓는 거지. 왜? 의도와 목적이니까, 그지? 핵심이니까. 신채호는 우리 조선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조선상국사를 서술해서 아이라는 특성을 규정했는데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자, 자성 나온다. 자성 나온다. 자성 나온다. 자성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왜? 자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2번 문제에 있었으니까 뭐. 아주 귀납적인 결론이죠.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자성이 곧 나의 나됨인데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수식어, 피수식어는 주어, 서술어처럼. 그럼 항성은 뭐야?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변성은 뭐야? 변화에 대응하려는 성질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물결. 이루어져 있다. 요소까지 물결.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뭐야? 결국 필요한 조건이야. 요소는 뭐야? 필요소야. 필요하다라는 건 뭐야? 그 새끼 빼면 안 된다는 거지.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그럼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어. 야, 토트넘이 이기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문장 내에서는 손흥민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즉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 색이 깨지면 자성 깨져. 옛날에 이런 지문이 있어서 음색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근데 부분음 하나가 박살났다? 그럼 음색도 바뀌어. 2017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항성과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면 이 중에 하나 빠지면 하나가 작살나면 자성 깨지는 거야. 나의 나됨은 깨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항성이 뭔데? 나 자신에 대해 자각하면 이 새끼들 또 패러프레이징이다. 그죠? 자각 얘기 또 나왔다. 변성을 통해 비하의 관계를 통해 비하의 관계 또 나왔다. 그죠? 우리 결국 이 문단의 정보량은 두 개야. 그죠? 나를 나로 인식하는 것과 넷플릭스 통해서 나를 하는 거. 그 두 개였다고. 끝. 그게 항성과 변성이라는 전문 용어로 좀 갈고 닦아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나를 자각하는 거 어디? 항성. 상대를 통해 나를 하는 거 뭐야? 변성. 네가 할 수 있었던 독해는 뭐냐면 패러프레이징 정도는 할 수 있어. 단어가 자꾸 반복된다. 좀 비슷한 말이 반복된 느낌이다. 요거 가져가면 돼. 그리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네가 아직은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야 하는 독해긴 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요소, 필요소, 평가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네가 아마 6, 7월까지는 절대 못 잡을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자성이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물결. 요건 못 잡아. 1문단에 내가 투쟁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이라는 워딩을 못 잡은 새끼는 이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요 얘기도 못 잡았을 확률이 높지. 높아. 아직은 요 정도는 흘리는 수준이야. 근데 계속 내가 지적해주면 좋아질 거야. 그럼 이 자성이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할 때를 왜 물결 쳤냐면 이 문단에 듣고 있어? 이 문단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약간 맞지 않아. 이 문단의 포인트는 결국 한성과 변성으로 자성이 이루어져 있던데 이 자성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 좀 변해요라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되는 새끼가 마지막에 부연으로 들어온 거야. 이런 거 어디서 접했어? 여기 봐.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 잘 들으면 많이 좋아져. 독해가 많이 좋아진다고. 날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야. 날 많이 좋아해서 뭐 할 거야 씨발. 이 독해가 좋아진다고. 지금 몇 명이 왜 좋아지지? 네 독해가 좋아진다고. 야, 하나의 개체성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과 강한 인과성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의 개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나의 후손 얘기를 하고 지랄이셨죠? 나와 나의 후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다른 개체인데 이걸 왜 원개체도 아닌데 왜 언급하냐고. 오히려 안 맞아. 야, 하나의 개체의 조건을 1, 2를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조건에 부합은 하는데 원개체가 아니다. 이 지랄 떨면 이거는 오히려 통일성에 절대적으로 위배되거든. 근데 왜 집어넣었어? 얘기해야 되거든. 진핵세포는 원래 고세균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고세균과 진핵세포는 나와 나의 후손의 관계.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세포 소기관이 아니었고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원생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는 나와 나의 후손 관계. 그 얘기를 회수해주기 위해서야. 즉 지금 이 문단의 마지막에 네가 물결친 부분은 선지로 구성되거나 어딘가와 연결될 거야. 미리 알려줄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마지막 문단 보세요.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물결쳐. 식민지배는 심화되고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한다. 이해돼?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있죠, 뭔가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 보여? 그럼 1문단의 과정 포인트 잡았던 것도 이해되네, 그지? 이게 한 판으로 안 끝나는구나. 저 새끼들 존나 세지고 있네.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요런 지문이라고. 이거 악의념만 얘기하는 사변 철학적 지문이 아니라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 시대나 환경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우리 조선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문이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투쟁적인 지문이라고 사실은.
현실의 근간을 깔고 있는 지문이었단 말이지. 그걸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문단의 마지막을 던진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과 바로 투쟁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맨 마지막 문단에 식민 지배가 심화되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지. 알겠어? 아직은 이거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이거 찾아서 들고 오지 마. 선생님 이거 떡밥 맞아요? 내가 지금 이런 건 안 받아. 선생님 이거 떡밥 맞아요? 네가 기출 아무거나 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떡밥 맞아요? 안 알려줘. 가. 선생님 뭐 이거 부연인데 이거 회수되는 그거 맞아요? 안 알려줘. 가. 지금 너는 못 잡아 알겠어? 그 대신에 내가 알려주는 거를 얘기하고 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그지? 근데 뒤에 나가서 회수되지? 이것에 여러분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실력이 레벨업 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뭔 소린지도 몰랐잖아. 붕당 왜 발생하지? 갑자기 왜 밖으로 얘기가 나오지? 아 떡밥이구나. 이거 이해가 되기 시작했잖아. 여기도 이제 뭐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니까 그래. 요거는 두 개의 정보를 얘기하는 것에서 굳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는 부연이겠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억지로 찾지 마. 네가 지금은 할 수 없는 독해. 하지만 6, 7월 돼서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을 독해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아 개념. 그걸 분석적으로 얘기한 거야. 자성이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다는 건 요소라 그랬죠?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라고. 우리 LFI 키트라는 것도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야, 우리 제품의 사용 설명서 보면 처음에 뭐 얘기해? 부품의 구성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기하잖아. LFI 키트도 결합 패드, 시료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얘기한 다음에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라고 그 패드의 어떤 분석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악인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분류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안은 소화와 대화로 구별하였다. 야 이미 단어 자체가 대비다. 그지? 너무 대비야. 그러면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모두 대비해야 돼? 속성도 대비하겠지. 소화와 대화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화는 그 범주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 자아이며 개별적 자아이며 얘는 대화는 뭐래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선생님 대비가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처럼 이렇게 칠판에다 정리했듯이 저도 이렇게 쓰면서 정리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그게 나. 근데 모든 걸 다 그럴 순 없잖아.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이런 딱 하나만 나온 걸 정리하기엔 좀 시간 아깝잖아. 근데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럴 땐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혹은 대비를 해놓고서 또 대비해. 대비 속 대비, 대비 속 대비. 이럴 때는 대가리가 헷갈려. 내 용적의 한계를 느껴. 그럴 땐 정리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처음에는 정리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가 되면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가 되면 그땐 버려도 좋아. 필기 안 해도 좋다고. 지금은 아직은 조금 끄적끄적거리는 단계가 좋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대화와 소화로 구별하였다. 범주상으로 개별과 국가야. 그 다음에 소화는 자성은 같지만 대화는 자성을 갖고 공통점이 뭐야? 자성을 갖는다. 야 이게 공통점이었으니까 먼저 태운 거야. 나눠지기 전. 이해돼? 구분하기 전에 공통점일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 다 자성은 갖는데 뭐는 없대? 좀 특이한 개념이 나오죠? 상속성과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거 못 가져. 소화는. 근데 얘는 가질 수 있대. 가진다도 아니야. 가질 수 있대. 여기까지 알겠어? 얘네는 can. I can do it. 가질 수 있다. 자, 잠깐만. 소화는 아예 못 갖고 대화는 가질 수 있어. 가진다는 거 아니야. 가질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잠깐. 자, 하나 더 가. 레벨을 조금씩 올려보는 거야. 여기서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 할 때 포커싱이 연대였지. 그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오늘? 핵심과 세부. 그죠? 경중을 따지고 있는 거야. 여기 봐. 물론 세부 트랙이지만 내가 질문을 해볼게. 소화가 중요해? 대화가 중요해? 소화야 대화야? 대화죠? 왜요? 왜? 그냥 대화 같아? 이 문단 밑줄 친데 다시 봐봐. 내가 의도나 목적의 밑줄치라고 얘기했었잖아. 신채호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 사람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개인보다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알을 강조하겠죠. 알겠어? 괜히 두 번째 문제는 내가 각색해 놓은 거야.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선지가 리을이었거든. 리을이 답이라는 게 아니야. 리을만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답 선지가 하나의 선지였는데 리을이 정답 선지였다고. 자, 대화 중심이죠? 정답이. 3번 문제 답이 3번이야. 이건 오리지널판이랑 문제가 다르지 않아. 3번 답은 3번이거든? 3번 답은 3번이거든? 뭘 물어보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구랑 연대합니까죠? 3번 문제는 누구랑 연대합니까고요? 2번 문제는 결국 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평가원의 정답들이 얘들아 평가원의 정답들이 모두 핵심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야. 2013년도 수능 2원론 1원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1원론이었죠. 정답 선지가 1원론이었어 그때. 동일론에 대한 성격.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평행론과 동일론의 공통점. 즉 1원론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다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최소한 핵심을 가르치고 때리고 있다고. 그런데 네가 핵심을 이해 안 해? 그건 독해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냥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거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겠죠. 17문제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런 독해는 결국에는 네가 해야 할 독해다라는 거야. 지금은 아닐지라도.
자, 그러면서 대하는 자성을 가지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 네가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는 이걸 가질 수 있대. 소화는 못 가져. 근데 얘는 가질 수 있대. 야, 얘는 절대 보석을 못 갖고 얘는 보석을 가질 수 있어. 그럼 뭐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데? 무조건 가진다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데? 상속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상속성이란 개념. 개념! 가로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의 생명력이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건 대하가 갖는 거니까, 그죠? 상속되는 거야. 가령 애국가라고 생각해봐. 국가적인 차원의 애국가. 야, 상속은 뭐야? 내가 내 자식한테 이어주는 거지, 그지? 보편성은 뭐야? 나 말고 옆에 있는 친구도 애국가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시간성, 공간성이야, 각각. 자, 상속성과 보편성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아직 대하가 어떻게 하면 상속, 보편성을 가지지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어. 얘네 어떻게 하면 대하가 어떻게 하면 상속성, 보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직 대답 안 해서 아직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 정보가 뭐가 나와 있어? 근데 말입니다. 이 상속성, 보편성은 존나게 긴밀한데요. 보편성을 통해 상속성, 상속성을 통해 보편성입니다. 오케이? 당연하겠죠. 잘 이어줘야 널리 퍼지겠고 널리 퍼져나야 잘 전달되겠지. 이건 뭐냐면 뭐뭐를 통해라는 요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 봐. 비가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구름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뭐를 통해 뭐가 내려?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는 거지. 뭐뭐를 통해가 필요 조건이야. 거의 비슷해. 그러면 구름이 없으면 뭐도 없어? 비도 없지, 그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인 거야. 얘가 없으면 얘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 다시 한번 읽어줄게. 보편성을 통해 상속성. 자, 그러면 상속성이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뒤에 서술된 여기가 필요 조건이거든. 무슨 소리냐면 비가 내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기해. 알겠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우리 P이면 Q다 이런 거 했었잖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거 학교에서 수학 시간 했을걸?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즉, 자, 보편성이 실현되고 싶습니까, 휴먼? 그러면 상속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하자면 보편성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편성이 없으면 뭐도 없어?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결국에 구름이 없으면 뭐도 없어? 비도 없는 거야. 얘를 표현하는 건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겠어? 보편성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다? 상속성도 없어요. 여기도 상속성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보편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돌림힘이 작용하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즉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겠지. 그런 것들 네가 누누이 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 얘네 둘은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이게 개념이야. 얘는 시간, 얘는 공간. 긴밀하다. 아직 우리의 세부 안에서의 메인 질문은 뭐야? 대하는 어떻게 하면 상속 보편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번영과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 아직 안 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아직 안 했어. 이제 나옵니다. 대하는 우선 자성을 자각하세요. 여기 봐. 이거죠. 나의 나됨을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나의 나됨을 깨닫고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봐봐. 순서가 나오죠. 이거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조화를 통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죠?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네가 상속성 그리고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나의 나됨과 비와 마주선 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뭘 이루어야 한다?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해돼? 거기 그대로 내가 얘기한 거야.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려면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잘 봐. 지금 요 개념 정보들은 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 투머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꼭 필요한 거야. 알겠어? 꼭 필요한 거야. 이 정도 논리학이 아니라 논리적 인식이 있어야 최근에 나오는 논리적 스탠스의 문제들. 법지문은 거의 논리가 반 이상이에요. 왜냐면 법지문은 오류가 나면 안 되거든요. 법의 개념들은 연역 추론의 향연들이죠.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면 판결이 좆되니까, 그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자.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 뭐야? 조화를 못 이루면. 그럼 뭐야? 조화를 못 이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 유대종이 국어도 잘하고 이거 쓰지 마. 수학도 잘한다는 얘기는 뻥이더라. 둘 다 잘한다는 얘기는 뻥이야 라는 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알죠? 엔드는 뭐로 바뀌어? 월로 바뀌죠. 그럼 국어를 못하거나 뭘 못하는 거야? 수학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야, 둘 다 잘한다는 거 뻥이더라. 둘 다 잘한다는 말 뻥이더라.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거 대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우라고 하는 건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어. 조화가 앞에 왔어.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돼요.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둘 다 실현되지는 않아 라는 얘기는 상속성이 실현되지 않거나
보편성이 실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시 상수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조화를 이뤄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하모니가 안 되면요. 얘가 실현되지 않거나 얘가 실현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봐봐. 유대종이 국어도 수학도 잘한다는 말은 개소리더라. 그럼 뭐야?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거나지. 5월이 돼야 돼. 얘도 5월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일단 2번의 기억은 맞아. 일단 2번의 기억은 맞아. 자,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개념 정보랑 연결해봐. 이거랑 이거 연결해봐. 잠깐만. 근데 상속성 깨지면 모두 깨지는데? 보편성 깨지는데? 보편성 깨지면 모두 깨지는데? 상속성도 깨지는데?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월이 뭘로 바뀌는 거야? 얘 빠지면 얘도 빠진다고. 그럼 당연한 귀결이 뭐가 되겠어? 5월이 아니라 이제 엔드가 되겠죠. 그러면 리을이 맞잖아. 그지? 자, 그럼 다시 가봐. 2번에 리을이 맞지? 2번에 리을이 맞으면 기억도 맞아, 당연히. 생각해봐. 어떤 애가 있는데 얘는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한대. 그럼 기억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못하는 건 맞지? 이거야. 졸지 마! 결국 리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요. 기억은 뭐냐면 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못하는 건 맞지? 둘 중에 하나 못하는 건 맞잖아, 최소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못하는 건 맞지? 이 얘기가 기억이야. 이해돼? 자, 봐봐. 유대종은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해? 그럼 유대종은 최소한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거나 맞지? 맞아? 이해돼? 유대종은 국어도 못하고 그거 못하면 안 되는데 수학도 못해. 둘 다 못해. 둘 다 마탱이 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물어봤어. 야, 얘는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는 애 맞지? 그럼 맞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오케이야, 이건. 이건 둘 다 못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결론은 이미 둘 다 못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못하는 거 맞잖아, 그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못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맞으면 이게 이제 리을이고, 결국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추론할 때 리을이고, 결국에는 리을이면 필연적으로 기억이 따라와. 왜냐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얘가 실현되지 않고 얘도 실현되지 않잖아, 그지? 그럼 결국 뭐야? 얘가 실현되지 않거나 얘가 실현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까? 오케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실현 안 됩니까? 그렇죠. 둘 다 실현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건 가져가. 제가 2번은 한번 너한테 경종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던져놓은 거고, 리을만 쓴 사람들한테 내가 경종을 알리기 위해서 던져놓은 거고, 야, 너 이거 수능 지문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라고 던져놓은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맥락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2번에 디귿을 쳐낼 수 있으면 돼.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건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못 이룬다는 거죠? 두 개가 조화를 못 이루면 뭐야? 상속성, 보편성 둘 다 실현이 안 돼요. 알겠어? 어느 한쪽이 실현된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가 된다고. 알겠어? 기억이 의미하는 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마탱이가 가 있죠? 라는 얘기고, 디귿은 하나는 진짜 좋죠? 라는 얘기인데, 아니 둘 다 실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디귿은 안 맞죠. 최소한 디귿을 쳐낼 수 있으면 돼, 네가. 이해돼? 자, 그러면서 이런 개념 정보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야, 유대종 강사는 뭐 그렇게 투머치하게 가르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졸지 마. 자, 결국에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괜히 나왔겠어? 여기까지 가려고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이 문장 없으면 2번에 리을이 오리지널 문제에서 답이지도 않았어.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절차였다고. 알겠어?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 자, 우리 뭐 배웠어? 휴먼. 우리 뭐 하고 있어? 휴먼 뭐 하고 있어? 이쯤 되면 매몰되기 쉬워. 매몰되면 안 돼. 1문단을 기억해. 신채호는 투쟁뿐만 아니라 모두 강조했다? 연대도 강조했다. 요거 이해하고 싶어? 너 그럼 악개념 알아야 돼. 근데 악개념 충분히 한 것 같아, 이제. 그지? 아주 지겹도록 했어. 아개념은 자성으로 따지면 항성과 변성을 갖고요. 그리고 대화가 존나게 중요하는데 얘는 뭘 가져야 돼?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지. 그 상속성, 보편성을 가지려면 항성과 변성이 뭘 이뤄야 돼? 하모니를 이뤄야 된다. 여기까지 알겠어? 이 하모니가 깨지면 싹 다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싹 다 깨진다. 그 얘기가 3문단의 마지막 아니야? 만약 대화의 항성이 크면 순응하지 못해. 항성이 작으면 변성이 크면 자꾸 남을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성이 없어서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라고 했어. 그지? 이것도 언제가 써먹겠죠. 자, 이런 아의 개념을 통해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 휴먼.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 핵심으로 들어왔어. 개념 끝났다는 얘기야. 이제 이걸 적용해서 투쟁과 연대를 좀 더 심화해서 이해해보자. 1문단에 깔아놓은 노선 정보를 제대로 밟아보자라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는 어디 신경 쓰기로 했어? 어이. 얘들아, 우리 어디 신경 쓰기로 했어? 연대. 보자. 투쟁과 연대에 대한 신체호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심리학에 직면하여. 제국주의 누군지 얘기해줬죠. 제국주의 누구야? 일본. 이제 얘기했잖아. 뒤에 보면 비하인 일본이라 그래요. 그럼 제국주의자 비하는 누구야? 일본이죠, 그죠? 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여러분, 침략이 뭐야? 침략은 내 거 뺏는 거야. 내가 가진 거 뺏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항성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아니, 내 거 뺏어 먹는데, 내 살을 뜯어 먹는데, 내가 살이 찌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못 이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성도 깨지겠지. 당연한 얘기야. 침략주의가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 도대체 뭔데?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로서. 그래서 앞에 열심히 설명했죠.
대하도 있고 상수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고 항성, 우리를 나의 나됨, 그리고 제국주의국가, 우리와 상대되는 비하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 이런 걸 다 가진 대하가 필요해. 또한 플러스해. 또한 플러스. 또한에다가 플러스라고 해. 왼쪽 단 맨 밑에 있어. 또한에 플러스. 왼쪽 단 맨 밑에 맨 밑문장에 플러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그러면 제국주의와 동양주의는 차이는 있어, 그지? 제국주의는 아예 대놓고 침략. 동양주의는 야야야, 우리 일본이랑 한국이 같이 합쳐서 미국 좀 깨자,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것도 싫어했어. 왜? 신천은 왜 싫어했어? 비하인 일본이 아가대와 동양을 통합해서 아예 생존이 위협받는다. 즉 뭐라 생각했어? 3분단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하는 케이스였지. 아직은 일본이 세력이 크단 말이죠, 당연히. 그럼 비하인 일본이 아가대와 동양을 통합하면 당연히 아예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지. 왜요? 3분단의 마지막 케이스,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큰, 즉 우리가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어? 괜히 나온 문장 하나도 없지. 단 하나의 문장도 괜히 나오지 않았어. 최근에 수능 지문은 매년 변해. 야, 요즘에 유명한 국어 강사들 보면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 명 빼고. 그분은 여기 어딘가 가셨고. 거의 젊은 사람들 위주잖아. M사 1타 선생님은 또 젊진 않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젊은 사람들 많잖아. 왜 그럴 것 같아? 판관이 매년 바뀌어. 이 새끼들이 거의 카멜레온이야. 오늘은 빨간색, 뭐 이러면서 오늘은 검은색, 오늘은 주황색,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사실 나도 나이가 지금 많이 내가 어느 정도 먹었지만 내가 젊은 축에 속해요. 그래도 그쪽 레벨 강사들 중에는 내가 젊은 편에 속했었는데 이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축에서는 젊은 축은 아닌데 젊은 축에서 나쁘지 않아. 그치. 나 되게 젊었었는데 또 아닌 게 됐네. 국어 강사들이 젊은 층이 많죠. 그러지 않니? 요즘 막 국어 강사들 막 젊은 층이 많잖아, 그지?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변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럼 올해 또 한 번 변하거든. 이 새끼들 또 변할 거야. 이게 항상 사교육 시장을 이제 박살 내려고 계속 변하거든. 근데 존나 웃긴 게 사교육 시장이 따라가죠. 그걸 또 득달같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변할 거냐면 아마 이런 스타일로 변할 확률이 높아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2015학년도 요거 보면 한 문장도 흘릴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점유소유 지문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어떤 지문들의 성향을 보면 길이는 짧아져. 길이는 짧아지는데 한 문장 피해가면 좆되는 와르르 뭐 이런 지문이야. 옛날에 솔직히 오버시팅 지문 막 그냥 분량 존나 길고 압박 존나 심하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까놓고 보면 한두 문장 못 이해해도 문제는 풀려.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우주론 지문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막 보자마자 뜨악해요. 너무 길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요, 그거 한 문단을 통으로 날려도 하나 빼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이지 못해. 생각보다 유기적이긴 한데 아주 최신의 트렌드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 지문은 되게 특이한 게 2015년에 튀어나왔는데 역대급으로 유기적이야. 요거랑 우리가 한 2강 뒤에 할 CD 드라이브 지문이 이렇거든요. 요런 지문의 형태를 꼭 기억해. 여러 번 읽어봐. 문제는 쉬운데 지문이 아주 촘촘하고 지랄 같아.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돌아와. 여기까지 했어. 자, 동양주의까지 얘기했어.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잠깐만. 우리 아직 뭐 회수 못했어? 헤이 휴먼. 우리 아직 회수 못한 게 뭐야? 야, 이 사람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며. 아직 누구랑 연대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 물론 1문단에 깔아줬죠.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연대는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연대할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그지? 1문단의 노선 정보는 결국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개혁하였다. 그래, 알아. 근데 어떻게 개혁하였는지가 뒤에 가서 붙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도 붙어야 돼. 그지?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여기라고.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뭐야? 내가 얘기했던 2문단의 마지막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3문단의 마지막 항성이 작고 변성이 커지는. 요걸 한번 보자. 여기 봐. 뭐라고 돼 있어?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한다. 이거 우리 친일파라고 부르지. 우리 이런 애들을 단순하게 친일파라고 하잖아. 우리는 악개념을 친체는 악개념을 더 명료할 필요가 있었대. 심화된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건 투쟁 과정이거든. 왜? 이에 그는 조선민족을 아예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과 동화된 아 속에 비하가 있고. 자 봐봐. 아가 두 개로 쪼개지네. 보여? 이게 찐탱아야. 얘는 누구야? 아 속에? 거기 봐봐. 그대로 따라와. 좀만 더 힘내. 아 속에 뭐야? 비하. 친일파죠. 근데 얘네가 어디에 동화되고 있대? 얘들아 어디에 동화되고 있대? 일본에 동화되고 있대. 우리 일본이 누구였어? 위에 문단에 봐봐. 일본이 비하야. 그러니까 일본도 뭐가 있어? 이 찐택놈들이 있겠죠. 아주 극악무도한 새끼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지?
생각해봐. 그럼 어떤 세력이 커져? 봐봐, B아가 이만큼의 파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A의 파이를 뺏어 먹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나의 나됨이 굉장히 협소화되는 거죠. 줄어들고 있어.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왜?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자꾸 옮겨가는 거야.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서 옮겨가는 거지, 미친 새끼들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그럼 누가 있다?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의 아. 자, 비하 속의 아는 뭐 할 수 있다? 아와 연대할 수 있다. 자, 여기야. 비하에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의 아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연대하는지 명확해졌죠? 우리는 누구랑 연대합니까? 누가 연대합니까? 얘와 연대합니다. 왜요? 이 새끼들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 파이 뺏어먹어? 우리도 니네 거 뺏어먹어주마. 이런 거지. 자, 그게 뭐야? 그러니까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물론 민중은 그죠?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이 새끼들 제외한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조선 민중이야. 여기가 우리 민중이야. 여기가 조선 민중이죠. 얘네는 민중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알겠어? 변절자 새끼들이죠. 그는 조선 민중을 주체이자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가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비하 속의 아야. 비하 속의 아. 제국주의가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봤다. 봐봐. 그러니까 얘네 같이 합쳐서 연대하여 어떻게 하자? 요 새끼들 깨자. 그래서 저항하자. 이런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 진정한 자유를 지향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잠깐만. 네가 아직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좀 하반기로 넘어가면 할 수 있는 독해 하나만 더 찔러줄게. 우리 분명히 처음에 뭐라 그랬어?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 포커스는 연대였지. 유대종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하는데 그럼 싸움의 포커싱이었죠. 근데 잘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연대를 통해 마지막 문장. 제국주의에 함께 뭐 할 수 있다? 저항한다라는 건 뭐야? 여기 봐. 뭐야? 이거야. 투쟁한다. 싸운다. 우리 얘네랑 결합해서 얘네와 싸우자. 그러니까 1문단을 다시 봐. 이제 투쟁 과정 이해되지? 원래는 아와 비하였는데 이 새끼들 자꾸 저쪽으로 가네? 우리도 연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연합의 목적은 뭐야? 투쟁에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죠. 이런 질문을 약간 돌려치기 질문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확신이 참인 연역 논증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하는 것뿐이다. 반면 귀납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까마귀기까지 하면서 귀납 중심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아무리 까마귀를 관찰하여도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다. 이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연역을 해야 된다. 돌려치기 질문이죠. 여기도 결국 얘를 통해서 그래서 1문단에 이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은 요소였던 것이다라는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오죠. 왜 모순이 안 돼? 연대를 통해 투쟁하니까. 이 투쟁과 연대는 모순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너는 정확하게 신체적 사상을 이해했어. 이 여기까지가 수능 출제 평가원이 너에게 바랬던 거야. 자, 잘 봐. 너는 분명히 엄마 혀를 마더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의 고백, 고백의 기출 뭐 이런 것도 했고, 짝수도 했어. 출판사를 완전수를 만들 생각입니다. 홀수 짝수 합쳐서 농담이에요. 근데 네가 분명히 그런 거 마르고 했고 그거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야. 다 좋은 책이야. 근데 너는 왜 네 실력이 안 느냐? 맨날 모의고사를 보면 왜 똑같은 점수냐? 해야 할 독해를 안 해서 그래요. 평가원이 깔아놓는 여러 가지 거시적이고도 플러스 알파 미시적인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네게 안 되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지문을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야. 우리 집 강아지한테 엄청난 커다란 왕갈비를 갖다 주면 1kg밖에 안 되는 우리 강아지는 소화를 못 합니다. 못 먹죠? 그죠? 계속 이 연말을 해야 돼.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너의 어떤 그릇을 늘려 나가야 돼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독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능 때 버겁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 알겠어? 네. 자, 그럼 네가 하면 좋을 독해까지 다 총합해서 얘기하자면 자기 다 정리.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 잡았어? 투쟁 과정이다. 과정. 잡았어? 앞으로 이거 잡아야 된다. 빡세게 읽는다는 건 이런 거야.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핵심과 세부 잡았니? 세 번째. 그리고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도 대비할 때 소화를 통해서 대하다. 소화 얘기를 했지만 결국 대하 중심이다라는 걸 간파했는가. 그리고 결국 대하가 상속성과 법부성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논의를 위해서 이런 개념 정보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논리적인 스탠스로 접근할 수 있었는가.
다시 연대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범주를 통해서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투쟁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가.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이 연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투쟁, 즉 모순되지 않은 요소이며 이것은 투쟁의 과정이다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 알겠어요? 이런 독해 습관을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2번 이상 점검하십시오. 알겠죠? 자, 1번 문제.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4번이죠? 역사적 기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성 맨 1문단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는 아개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성의 의미, 항성과 변성, 대화소와의 차이 충분히 설명했고요. 의, 마지막. 진정한 자유를 지향했다. 2번, 그럼 기억과 리을이죠? 답은 5번이고요. 3번. 3번 잘 보세요. 1번 어렵지 않죠? 유지 계승. 그게 번영과 발전이지 뭐. 2번부터 잘 봐. 그 당시에 답이 3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핵심은 3번이죠. 봐봐. 이게 어떻게 비아와 연대야? 비아 속에 아와 연대지. 봐봐. 내가 빨간색 빗금친 걸 보라고 얘는 얘랑 연대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었는데 2번은 뭐야? 신체어가 동양주의를 깠어. 왜? 동양주의로 인해 아양성이 작아져? 이제 이해되지. 제국주의는 우리 거 완전 뺏어먹는 거고 동양주의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 거 통합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 항성은 작아져? 그러면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죠. 왜? 자성에서 항성과 변성은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가지고 문제 낸 거야. 자, 4번. 독립투쟁? 미안한데 1문단에만 나와 있어. 비하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이게 4문단에 있어요. 그것이 아예 상속성과 부패성 유지를 불가능. 봐봐. 침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이 침략을 하면 우리 항성이 깨지겠죠.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조화를 못 이루겠죠? 조화를 못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 상속 법배성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하자. 1문단, 4문단, 3문단이 결합돼 있어. 1문단, 4문단, 3문단. 1문단, 4문단은 알다시피 핵심이고 3문단은 세부야. 선지들은 핵심과 핵심이 결합되거나 핵심과 세부가 결합되는 거지. 알겠어? 2번 선지 다시 볼까? 동양주의 4문단. 항성 2문단. 핵심과 세부를 결합했지. 5번 선지 볼까? 제국주의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민중. 식민지민중은 미안한데 1문단밖에 없어. 그러면 아가 비하 속의 아와 연대하여 이게 제국주의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었잖아. 1문단과 5문단을 연결했네. 그지? 이렇게 선지들이 핵심과 핵심으로 연결됐어. 이게 눈에 보이면 돼. 답은 3번입니다. 역시 포인트는 근데 우리가 중점사항이었던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죠. 4번 답 3번입니다. 뽑아서 정하는 건 선정, 설정과 다르죠. 아직 안 끝났어. 한 장짜리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엮어읽기. 엮어읽기 보이세요? 한 장짜리 프린트. 없다 손 들어봐. 다 있어? 자, 1, 2, 3문단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걸 왜 풀어보냐면 방금 얘기했던 요런 오늘은 거시적인 얘기와 미시적인 얘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요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거야. 정당화 시켜드리겠습니다. 1, 2, 3문단 읽고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자, 대입 한번 해보자. 자,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 지문은 방충망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아무런 기입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누가 건물주가 건물을 고쳐주는 게 맞는데 간단한 것 정도는 세입자가 하자라는 계약을 했다면 그죠? 그 지문에 따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성립되므로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이 우선이다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어긋나는 경우긴 한데 근데 계약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첫 번째 문단에 분명 뭐라 했어?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러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문단까지 대답이 없지 법적 방충망 사건인데 우리는 방충망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법적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근데 그 다음 문단 3문단의 초입으로 가니까 대답을 하지. 뭘 통해서? 반대를 통해서 얘기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방충망 같은 일반적인 케이스 말고요. 법적 불이익이 생기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건 앞에 건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반대편을 통해서 얘를 떠올려야 돼. 알겠어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겠죠. 얘를 뭐 해야 돼? 부정해야 일반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 봐봐. A and B의 여집합은 뭐였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었잖아. 그지?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논리적인 스탠스야. and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or로 바뀐다는 거야. 유대종이 국어도 수학도 잘한다는 거? 그거 뻥이던데 그럼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거나 하지. and는 5월이라니까. 그러면 5월이 부정이니까 뭐야? 자, 어떻게 해결해? 그럼 얘는 법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일단 없어. 법적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뭐야?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니까 효력이 인정된다. 자, 그럼 다시 봐봐. 그럼 효력이 인정되니까 세입자가 고쳐야겠지? 세입자가 돈을 내야겠지?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없다. 기억을 찾는 건 1도 안 어려웠을 거야. 기억 동그라미 쳐놓고 네가 디귿 리을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그 근거는 여기서 이렇게 따와야 돼. 그래서 5월이 뭐로 바뀌는 거야? and로 바뀌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수성을 실현할 수 없거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다. 5월로 가야 돼. 근데 얘네가 긴밀하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여기서 and로 바뀌었을 뿐이야. 알겠어? 이런 스탠스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란다. 자, 옛날 문제 아니라 최근의 문제죠. 자, 이런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법은 들어가야 돼. 쉬세요.